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올해 열리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가 예년과 달리 리치필드 파크에 위치한 뉴 오버팩 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는 10월 1일과 2일 개최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열리는 제10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10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를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새로운 장소인 리치필드 파크 뉴오버팩 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리치필드 파크의 뉴오버팩 공원은 최신식 화장실과 동시에 72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측은 한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속 대잔치인 추석맞이 대잔치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빠짐없이 우리 동포들의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오버팩 새로운 공원에서 실시하기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 예산을 18만 5천 달러로 세우고 후원금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뉴저지 한인회의 추석맞이 대잔치에는 한국 연예인 공연을 비롯해 라스베가스에서 인기리에 선보이고 있는 요가쇼도 추가됐습니다. 한편 미디어 코리아 그룹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동포들에게 가장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동포 노래자랑과 청소년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한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플러싱에 있는 재단 강의실에서 3주 동안 무료 SAT 영어 강좌를 개설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27일부터 3주간 영어가 부족한 한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SAT 영어 강좌를 한국어로 실시합니다. 이번 강좌는 8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처음 지금 이제 시작은 영어 그 과목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학도 하고 다른 그 과목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무상교육 프로젝트인 에듀네이션 이빈나 공동회장을 강서로 초청했으며 어휘력과 지문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드 스마트 교재를 이용과 동시에 SAT 영어 과목에 1,700개의 주요 단어도 함께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번 6회 동안도 학생들한테 어떤 어려움, SAT 어려움 있는 학생들한테 어휘 중심으로 SAT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미국을 최근에 온 학생들, 한국 학생들한테는 어휘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주력하기 위해서 워드 스마트라는 단어 중심의 1,700개 정도 단어를 6회 동안 같이 훑을 예정이고요. 컬럼비아대 교육대학원 재학 및 졸업생 30여 명으로 구성된 에듀네이션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무료 SAT 강좌와 한국어반을 운영해왔습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은 이번 SAT 영어 독해 무료 강의를 시작으로 강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퀸즈 크로싱몰이 오는 22일부터 오게 플라자를 도시 해변으로 탈바꿈시키는 컬러풀 서머 비치 이벤트를 열고 여름 휴가철 고객 유치에 나섭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대부분의 뉴요커들은 눈부신 태양이 빛나는 해변가의 방문을 선호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시간을 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최근 맨하튼 곳곳에서는 이러한 바쁜 시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도시의 해변이라는 컨셉으로 많은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야외 단장을 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휴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퀸즈 크로싱몰에서도 플러싱 최초로 오게 플라자를 도시의 해변으로 꾸며 여름철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As you know, there are many urban beaches in Manhattan area, but there's never a urban beach in Queens, especially in Flushing. So this summer, Queens Crossing want to create our outdoor plaza and make it become an outdoor urban beach for people, for young people and family to enjoy the summer with us. 7월 22일 오픈하는 퀸즈 크로싱몰의 컬러풀 썸머 비치는 9월 중순까지 오게 플라자의 열대지방의 아일랜드 스타일의 데코레이션을 설치해 인공 해변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과 라운지 의자, 그리고 라이브 공연 등이 여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이벤트는 Colorful Summer Beach 해가지고 오프닝 파티가 이번 프라이데이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요. 그리고 좋은 이벤트가 될 거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22일 오프닝 파티에는 유명 DJ의 스피닝 공연과
힙합 가수 EXP의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14명의 미스 차이니즈의 결성 참가자와 남자 모델들이 파티 썸머웨어 쇼케이스를 위해 참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치 스타일의 의상 혹은 비치웨어를 입고 오는 참석자들에게는 많은 상품 증정과 추천권 진행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워싱턴 DC와 애틀란타 등에 이어서 뉴저지에서도 대규모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국이 발표한 조사 결과 주내 54개 학교가 NJS급 표준시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학교로 분류됐으며 이 중 10개 학교가 버겐 카운티와 패세이 카운티 소재 학교였습니다. 부정행위 의심 여부는 오답을 정답으로 고친 WTR, 즉 wrong to right 비율에 기준한 것으로 답안 수정 자체가 시험 부정 행위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유달리 WTR 비율이 높은 학교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주 교육국 조사 결과 지난해 답안 수정 비율은 주 전체 평균이 2.4%였지만 리치필드 파크 그랜트 초등학교는 WTR 비율이 8.1%를 기록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패터슨 차터스쿨 4.4%의 비율로 역시 주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주 교육국은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이나 이의 제기는 없었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며 상습적이거나 WTR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의 2010 회계연도 미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인들이 취득한 전체 비이민 비자는 10만 6,9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만 2,369건에 비해서 12.6% 감소한 것이지만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후 급감한 방문 비자 건수를 제외시킬 경우 8.7%가 늘어난 것입니다. 2009년도 경우 방문 비자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 취득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16.4% 감소하는 등 최근 한국인들의 비자 취득이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비자 항목별로 보면 학생 비자가 2010년 5만 609건으로 13% 증가했으며 투자 비자와 취업 비자 역시 전년에 비해서 각각 12.2%와 8.4%가 증가했습니다.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간호사 특별 비자 법안이 연방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연방 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라마스 스미스 의원이 발의했던 HR 1933이 19일 사법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공화당 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간호사 비이민 비자의 연간 쿼타를 현재 500개에서 300개로 줄이는 대신 비자 기간을 연장해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로 사망자가 속출함에 따라 수도 워싱턴 DC와 32개 주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주 중서부에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5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다 이번 주 들어서는 무더위가 동부 대서양 연안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과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에서는 앞으로 며칠 동안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기상청이 20일 밝혔습니다. 특히 습도를 감안한 실제 체감 온도는 화씨 110도에 달할 수 있다고 기상당국은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 이후 폭염으로 인해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비롯한 세계 FTA 이행 법안 제출 시점을 8월 의회 휴회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2명의 정통한 소식통이 20일 말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정 적자 감축과 부채 상환 증액 등 더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FTA 비준 절차를 늦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측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 FTA 법안을 이번 주에 제출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민주당, 공화당 양당 지도부가 모두 행정부의 민감한 부채 상환 증액 문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어 9월 이후로 FTA 법안 제출을 늦추자고 요구해왔습니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백악관과 USTR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 시기와 방식 등 절차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곧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안을 곧 내놓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21일 열리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를 위해 미리 작성한 증언에서 지난 금융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의 목표는 규모가 큰 금융기관을 구제금융으로 살려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냉키는 이런 금융기관들 때문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세금 수천억 달러가 쓰였다며 아무리 큰 금융기업이라도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으면 퇴출시켜야 전체 금융 시스템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올 여름 발표될 예정인 이번 규제안에는 엄격한 자본과 차입 자본을 끌어들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레버리지 요건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이른바 알몸 투시계로 불리우는 전신 스캐너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20일 성명을 내고 승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새로운 검색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승객의 신체 윤곽만을 나타내도록 하는 동시에 승객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TSA는 지난 2009년 성탄절에 발생한 여객기 폭탄 테러 미수 사건 이후 전신 스캐너 보급을 확대해 왔으나 X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데다 신체의 은밀한 부분까지 드러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구 주변 우주 공간을 떠도는 우주 쓰레기가 최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고 미 항공우주국을 인용해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우주 쓰레기와 관련한 나사의 분기별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는 고장난 위성과 로켓 발사체 상단과 기타 부품 등을 포함해 모두 16,094개의 우주 쓰레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러시아로 다른 옛 소련권 국가들과 함께 모두 6,075개의 우주 쓰레기를 배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점점 늘어가는 우주 쓰레기를 청소할 유인 우주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 흰줄 숲 모기와 일본 숲 모기가 점점 더워지는 도시기후에 잘 적응하면서 미 동부 지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몸통에 흰색과 검은 줄이 있는 흰줄 숲 모기는 미국 모기보다 더 공격적이고 낮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모기가 시골이나 늪지대를 선호하는 반면 이들은 큰 도시에서도 잘 서식해 도시 모기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흰줄숲 모기는 지난 1985년 일본에서 수출한 중고 타이어 컨테이너에 실려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미국의 절반이 넘는 주에서 목격될 정도로 널리 번식했습니다. 이어서 건강 365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근육이 심하게 뭉치게 되면 딱딱한 근육 결절이 생기거나 또 띠처럼 근육이 뭉치기도 합니다. 의사가 만져보면 동글동글하게 만져지거나 띠처럼 근육 뭉친 것이 길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또 이 트리거 포인트 그 자체도 아프지만 또 그 뭉친 부위에서 다른 신체 부위로 통증이 번져나가서 광범한 부위가 아프게 됩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가장 많이 오는 근육은 트라페지우스라는 근육입니다. 목이 아플 때 어깨까지 아픈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 이외에 수프라스피나투스라는 근육, 또 SCM이라는 근육, 롬보이드 등이 상체에서 많이 오는 근육들입니다. 또 허리에서는 글루테우스 미디우스, 미니무스, 멀티비두스 같이 그런 근육에서 많이 옵니다. 그 위에 상층부 목의 근육이 뭉치면 뒷머리가 아파지고 또 아가슴의 근육이 뭉치면 심장마비와 흡사한 통증이 옵니다. 또 아주 심한 트리거 포인트는 크기도 클 뿐 아니라 딱딱하기가 돌처럼 심하게 뭉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어서 시사 칼럼이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공립학교에서 실시된 한국어 교육이 제대로 인정을 받아 점차 이웃 학군으로 전염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는 그 리츠필드 학군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그 준비가 한창입니다만 다음 단계로는 레오니아 학군이 이를 받아들일 태세인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표 단계는 아니지만 빠르면 내년 9월 학기부터는 레오니아 학군도 한국어를 공식 채택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팰리세이즈 팍 학군의 한국어 수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던 레오니아 학군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간접 신호가 비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팰리세이즈 팍 학군의 한국어 수업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리치필드 학군 관계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결과로 올가을 학기부터 이를 채택하기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내년에 레오니아마저 한국어를 채택하게 되면 3년 내리 매년 한 군데씩 한국어를 채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여러 해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한국어 정규 과목 추진회의 노력이 점차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적지 않은 재정 부담도 안게 된 추진회가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의 후원으로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 견뎌냈습니다만 금년 9월 학기 개학을 앞두고 다소 초조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금된 $60,000 가운데 펠팍 학군 설립과 더불어 $30,000 가까운 재정이 이미 들어갔고 $30,000 남은 가운데 올해 펠팍 학군에 2차로 지원할 $25,000를 보내고 나면 잔액이 별로 남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리치필드 학군의 같은 금액으로 $25,000를 약속대로 교사 봉급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모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액수는 별도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현재로서는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소사이어티로부터 $10,000가 약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액수를 채워야 하는 그런 부담으로 추진회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펠팍 학군 부담액을 모금하는 가운데 펠팍 지역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리치필드 학군 지원금도 해당 지역에서 많이 모금되기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마는 리치필드 학군에는 한인교육위원이 한 명도 없는 전무한 상태여서 그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한류의 한 가닥으로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높여주는데 더없이 큰 공헌을 하게 된 이 정규 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채택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4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센트럴파크 내 나움버그 벤쉘 야외 무대에서 본국의 한식재단 뉴욕한국문화원 후원으로 제2회 코리아데이를 개최합니다. 코리아데이는 대표적인 한국 문화인 한식과 한국의 공연, 전통문화 등 각종 문화를 알리는 행사로서 불고기와 쌈, 제육구이와 쌈, 김치, 전, 잡채, 떡볶이, 비빔밥 등 대표적인 한식 메뉴로 센트럴파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식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 시식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이 지역 주민을 위한 여름 콘서트를 엽니다. 공연은 21일 오후 7시 펠팍 빅밴드, 8월 10일 던더힐 컨트리 밴드, 8월 11일 오후 7시 펠팍 빅밴드 연주로 이어집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펠팍 타운홀 앞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광성중고등학교 미동부 동문회가 이달 24일 2011 가족 동반 야유회를 갖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뉴저지 포트리 조지 워싱턴 다리 아래에 있는 로스닥 피크닉 장소에서 열리며 가족 동반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환영합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가 21일 오후 3시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국전쟁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다큐멘터리 한국 잊을 수 없는 전쟁을 함께 시청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뉴욕지구 동창회가 2011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2명과 이대 동문 출신 유학생 1명 등 총 3명이며 동포 학생들에게는 1인당 $1,500씩, 동문 출신 유학생에게는 $2,000를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진짜 일하러 회사에 가랍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기개발 분야의 공식적인 투견이라 불리는 저자는 비즈니스 성공의 필요 요소로 일을 꼽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은 하는 것이 아닌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쁘거나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 아닌 일의 성과를 달성해야 진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